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모형진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남모른 고민을 갖고 있는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실금은 한자어를 표현을 한 건데 소변, 요, 실수하다, 금지되는, 그래서 소변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새버리는 그런 것을 요실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실금은 아주 넓은 의미의 배뇨장애에 대한 모든 증상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배의 압력이 증가됐을 때 나타나는 요실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배의 압력은 언제 증가되느냐? 배에 힘을 주는 상황, 크게 웃거나 기침하거나 달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고 당황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그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점점 심화되는 증상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치료를 요합니다.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은 여러 가지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해부학적인 구조의 변화에 의한 그런 증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서는 출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자연분만을 통해서 방광 요도 쪽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생기고 그게 이제 골반 지지 구조를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힘을 줬을 때 골반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들이 밑으로 처지게 되는 상황, 그래서 요도가 밀리고 방광의 위치가 밑으로 처지면서 압력과 간격이 유지가 되지 못하니까 소변이 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출산 후에는 일시적으로는 누구나 조금씩은 증상을 겪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젊은 산모들은 다 극복하고 다시 이제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이후에 가장 큰 원인은 폐경이 되는 거죠. 폐경이 되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좋은 호르몬이라든지 몸의 상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점점 조직이 다 약화되고 얇아지고 구조적 변화로 인한 복압성 요실금이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힘을 줘서 생기는 거 말고도 일상적으로 가장 흔하게 느끼는 증상들이 있죠. 소변을 누구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잔뇨감이 있을 수 있고 소변을 참아낼 수 없는 절박뇨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절박성 요실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절박성 요실금이 두 번째가 있고 그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이제 복합성 요실금으로 분류를 합니다.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5, 60대에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70세 되신 분이 병원에 찾아와서 요실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오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죠. 이분은 70세에 요실금이 오신 게 아니라 이미 30대 때부터 요실금이 있었고 그리고 방광, 요도, 직장 모든 게 다 처지고 그런 상황을 젊었을 때부터 겪고 있었는데 70세가 되셔가지고 병원에 오신 거죠. 너무 많은 기간을 고생을 하시면서 살아오신 거죠. 그동안 어떻게 사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참아내면서 계속 요실금 패드 그걸 차고서 사셨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게까지 진행이 된 경우에는 수술의 범위도 커지고 이미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대부분은 폐경이 되면서 50대 초중반에 많이 오셔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요. 30, 40대의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 뭔가 손상이 되고 요실금 생겼다 하더라도 젊음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한 증상이 생기거나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으로 해서 소변이 새는 거는 당장 급박하게 고쳐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 표준화된 수술법이 중부 요도 슬링 수술법이라고 하는 인공 메쉬를 처진 요도를 받쳐주는, 요도가 밀리지 않도록 딱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을 하기 시작했죠. 상부에 요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요도 부분을 아주 작게 1cm를 절개를 합니다. 슬링이 너비가 1cm이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받쳐주면 되니까 1cm를 절개하고 그리고 그 안으로 골반 구조 속에 파묻혀지게끔 요도를 받쳐주는 수술을 하는 거죠. 이 수술의 장점은 반영구적이라는 거,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거, 그리고 출혈도 없고 수술 시간도 지금은 10분으로 아주 짧아졌죠. 수술 시 메쉬가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영원히 남겨지게 되는지 걱정이 될 텐데요. 메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의 탄성이 있고 이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 이만큼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정도가 몸 안에 들어가서 남게 됩니다. 수술 회복이 되면서 조직들이 다 자라서 우리 몸속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에서 만져서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이거는 우리 몸속에 있으면서 아무런 염증이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술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요법으로 간단하게 증상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되는 증상 교정들은 약물요법, 행동요법, 운동요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씩 좋아지도록 개선을 합니다. 요실금이 생겼을 때 내가 어느 병원 무슨 과를 가야 되지? 산부인과를 가야 되나? 비뇨의학과를 가야 되나?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디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는 여성들이 가는 곳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느끼는 배뇨장애, 요실금 증상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내가 편하게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에 가는 게 1차적인 상담을 위해서 가장 좋을 것이고, 물론 여성도 비뇨의학과를 가지만 비뇨의학과는 남성, 여성 모두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가기가 꺼려질 수가 있죠. 그리고 비뇨기과는 처음 소변이 우리 몸에서 걸러지면서 만들어진 신장, 이런 것들까지 다 전체적으로 보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망가져서 해부학적인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교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산부인과적인 치료가 쉽게 접근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요실금 증상이 처음 생겼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받은 후에 지금 상태가 아직 초기라고 한다면 충분히 케겔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건강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